파리의 어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 기 크리스토퍼 래쉬. 불행하게도 그는 겨우 12살의 나이에 조나병에 걸려버리고 말았고, 이렇다 할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던 탓에 하루하루 그저 고통을 견뎌내는 것밖엔 할 수 없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식에게 힘이 되어주었어야 할 부모라는 인간들은 어린 기이에게 고작 사탕 한 보따리만을 들려주며 병원에서 얌전히 있으라 말할 뿐이었죠. 작은 병실에 갇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는 발작의 고통을 어머니에게 받은 사탕을 입에 물고 애써 견뎌내었지만, 사탕이 다 떨어져도 부모님은 끝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제서야 기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맙니다. 그렇게 고통밖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작은 병실 안에서 차라리 죽는 게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쯤 누군가 그를 찾아오는데, 자신을 시로가네라 소개한 그녀는 기이에게 물었습니다. 살고 싶은지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인지. 그렇게 생명의 물을 마신 기이는 비로소 조나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어느새 그의 눈과 머리카락은 은색 빛을 띠고 있었죠. 그리고 인형들을 증오하는 누군가의 원한이 그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로가네가 된 기이는 시로가네들의 본부인 퀴베롱에서 인형 파괴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고, 10년간의 고된 훈련을 마친 뒤 정식으로 시로가네가 된 그는 드디어 인형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자신만의 무기인 꼭두각시 인형 올랭피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 임무는 바로 일본에 있는 안젤리나라는 시로가네를 만나 그녀의 몸 안에 숨겨진 부드러운 돌을 회수하고 그녀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릇으로 돌을 안전하게 본부까지 가져오라는 것이었죠. 물론 이는 매우 비인도적인 임무였지만, 한때는 넘쳐 흐를 정도로 많았던 생명의 물도 이젠 거의 말라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인형들에 비해 시로가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지금 부드러운 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시로가네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쳐 혼자서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에 더욱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당연히 그녀는 명령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강제로 명령을 이행하려 하는데, 처음 기이는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지만 기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어머니의 강함이라는 것을.お腹をかばって頭から落ちたよ。これが母の愛ってやつかね。あなたにお母さんはいないの？こんなことをしてお母さんはなんて思うかしら。ふっ、母などいない。あの女は僕を捨てた。僕は一人なんだ。ならばこの子もあなたと同じようにしたいのですか？母を知らずに生きる一人ぼっちに。それがどうしたのさ。苦しいよママ、寂しいよママ、行かないで、一人ぼっちにしないでよ。僕は慣れたよ。その子もすぐに慣れるさ。あなたは勝てないわ。オリンピアも他のマリオネットも全て私と主人が作ったもの。決して赤子を母から取り上げる道具ではない。私にアルル感がある限り、いいえ、たとえ私一人でもこの子に柔らかい石を埋め込むことなどさせません。
何勝った気でいるのさ。聖母の抱擁。그렇게 결국 기인은 안젤리나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젤리나는 자신을 공격하고 뱃속의 아이마저 빼앗아 가려 했던 자신을 정성껏 간호하며 치료해 주었죠.よかったら私があなたのママになってあげましょうか。何をバカなことを。私はすでに一つの命を抱いているの。もう一人ぐらいいつでも抱きしめられるわ。うるさい。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꾸중을 들었던 적도,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본 것도. 이후 안젤리나는 기이가 다 나을 때까지 쭉 곁에서 보살펴 주었고, 싸움으로 망가진 올랭피아 또한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기이는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련을 조금씩 잊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안젤리나의 남편 쇼지가 마을에 도착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옆엔 자신들의 숙적 한밤중의 서커스의 단장 프란시네 인형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인은 그 자리에서 당장 그녀를 산산조각내려 했지만, 하필이면 그때 안젤리나의 출산이 임박해왔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단은 프란시네 인형은 뒤로하고 안젤리나의 출산을 돕기로 하는데, 원래는 부드러운돌을 꺼내가기 위해 배웠던 의료 지식 덕분에 기인은 무사히 안젤리나의 딸 엘레오노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엘레오노이 태어난 이후 어느새 시간은 2달이나 흘러버렸지만 기인은 아직도 부드러운돌을 수거해가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한편 엘레오노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차마 도저히 아이의 몸을 그릇으로 사용할 생각은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엘레오노의 옆에 찰싹 붙어있는 프란시네 인형을 완전히 믿을 순 없었지만, 엘레오노를 향한 그녀의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일단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부드러운 돌을 노리고 수많은 인형들이 습격을 해왔고, 처음엔 프란시는 인형을 의심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녀와 무관한 일이었죠. 하는 수 없이 인형들과 싸우기로 하는데, 안젤리나 또한 자신도 싸우겠다 말하고, 부드러운 돌은 엘레오노르의 몸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프란시는 인형이 엘레오노를 데리고 도망치는 동안 다 함께 힘을 합쳐 인형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그러나 결국 끝없이 밀려오는 인형들의 공격에 수세에 몰렸고, 자신이 지켜주고자 했던 안젤리나에게 오히려 보호를 받고 말았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모든 힘을 소진해버린 탓인지 치명상을 입은 안젤리나의 몸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서서히 부서져가기 시작했습니다. でもなぜか塞がらないんだよ。ごめんね。ダメみたい。そんな、ママ。やっとママンと呼んでくれたわね。もっと早くこうしてやりたかったんだぞ。行かないで。せっかく僕は。エレオノールをお願いね。あの子に私のような運命を背負わさないで。あなたのように一人ぼっちにさせないで。わかったから、ずっと僕のそばにいてよ。僕を一人にしないでよ、ママ。もっとママンと呼んで。エレオノールの分まで。그렇게 안젤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일을 지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기인은 끝내 그녀를 지키지 못했지만, 안젤리나가, 아니 마망이 남긴 마지막 부탁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엘레오노를 지키기 위해 시로가네로서 한층 더 각성한 기인은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인형들을 무참히 박살내었고, 그 어떤 인형도 감히 그의 슬픔과 분노를 막아낼 수 없었죠. 그렇게 기인은 혼자 모든 인형들을 쓰러뜨렸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올랭피아의 연인 혹은 200대 파괴자라 불리며 인형들 사이에서 공포의 존재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기인은 마을 외곽의 우물 안에서 엘레오노를 찾아내었는데, 불행하게도 엘레오노르마저 생명의 물을 마셔 시로가네라는 가혹한 운명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기인은 마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드러운 돌을 몸 안에 품고 시로가네가 되어버린 엘레오노르의 존재를 모두에게서 숨기기로 계획했고, 그래서 쇼지와 함께 엘레오노르를 낡은 창고에 감추었지만 외부와는 단절된 환경 탓인지 엘레오노르의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질 못했고, 게다가 그녀가 마신 생명의물의 영향으로 인해 이대로 계속 가두어 두었다간 그녀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인은 마만과의 약속을 지키고 엘레오노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그녀를 한 명의 어엿한 시로가네로 키워내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15년 후 기인은 엘레오노르를 퀴베롱으로 데려가 올러들의 밑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게 해 정식으로 시로가네의 절차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훈련을 마치고 정식으로 시로가네가 되었을 때 어떤 이유로든 엘레오노르를 일본으로 파괴시켜 쇼지의 곁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모든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레오노르이 훈련을 받는 사이 기인은 잠시 여행을 떠났고, 그러다 이름 모를 어느 마을에서 누군가의 결혼식을 보게 되었는데, 아무튼 여행을 마치고 엘레오노르의 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째서인지 그녀는 자신과 함께 여행을 할 때와는 달리 감정이 없는 인형과도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고, 누군가 효지인 척 나타나 지속적으로 엘레오노르가 접촉을 해온 듯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인은 이러한 음모의 배우로 시로가네이자 벤장의 명수로 수십 년간 곁에서 쇼지를 도와온 딘 메스토를 지목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딘은 본색을 드러내었고, 엘레오노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마사루에게 본인의 기억과 인격을 전송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쇼지는 그의 함정에 넘어가 엘레오노르를 이곳으로 불러오고 말았죠. 그래도 다행히 기와 쇼지는 딘의 계획을 저지했고 그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어쩌면 이미 마사루에게 딘의 기억과 인격이 전송된 상태일지도 몰랐고, 하는 수 없이 일단은 쇼지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 엘레오노르가 마사루의 뒤를 몰래 따라다니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러다 엘레오노르과 마사루는 가토 나룸이라는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그와의 만남을 계기로 인형처럼 메말라버렸던 그녀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 이윽고 그녀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여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국 나루미는 마사루를 지키려다 그만 모두들 당연히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기적적으로 기이가 그를 구해내었죠. 한쪽 팔이 뜯겨나갈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기인은 결코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안젤리나의 곁엔 항상 그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쇼지가 있었듯 엘레오노르에겐 나루미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루미의 목숨을 살리고 엘레오노르가 같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그에게 생명의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잘린 팔 대신 오래전에 부러졌던 알르르갱의 기계팔을 달아주었죠. 그렇게 나루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지만 폭발에 의한 충격 때문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단은 나루미와 동행하며 인형들과 싸우는 법을 가르쳤고 인형들의 행적을 쫓아 중국으로 가던 중 비행기에서 수많은 인형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기인은 올랭피아의 비행 능력을 이용해 혼자서 인형들을 막아내기로 하는데 ナルミ、お前は全てを終え、そして真夜中のサーカスを壊滅させろ。てめえまさか死ぬ覚悟で。僕を誰だと思っている？どこぞの間抜けな東洋人と一緒にするな。チェ帰ってきなき殴ってやる。無粋だな。こんな時はエスプリを聞かせてこう言ってもらいたいものだ。ボンボワヤージュ。 그렇게 기인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혼자서 수많은 인형들을 박살내었지만 인형들은 자폭 공격마저 불사했고 결국 기인은 자신의 몸을 던져 비행기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다행히 기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다로 추락한 기인은 아주 우연히도 때마침 바다에 있던 엘레오노르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엘레오노르 곁엔 마사루도 있었죠. 하지만 마사루의 안에 딘의 기억과 인격이 있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사루를 한번 떠보기로 하는데 딘 메스토리 소유했던 기계저택으로 마사루를 보내보았고 마사루는 그곳에서 숨겨져 있던 비밀 실험실을 찾아내었죠. 따라서 이는 우려했던 대로 마사루의 안에 딘 메스토리 있다는 의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마사루를 때마침 의식을 회복한 쇼지가 데려가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기이도 서둘러 쿠로가 마루가 그들과 합류합니다. 하지만 오랜 추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사루의 상태는 모호하기만 했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기이는 그냥 마사루를 죽이고 안젤리나의 복수를 끝내려 하는데今度こそ死ぬがいい、定義。それは困るな。お前は誰だ？죽은 줄 알았던 딘 메스토리 살아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진정한 정체는 프란시느 인형을 만들어낸 모든 일의 원흉 바이진이었죠. 황산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그는 몸의 대부분을 기계로 개조한 탓에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해 있었고 결국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제압당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결국 쇼지의 수조마저 파괴되어 이제는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대체 무슨 꿍꿍인지 자신에게서 엘레오노를 지켜보라는 게임을 마사루에게 제안하곤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마사루는 기이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달라 부탁했고 그 부탁대로 기이는 마사루가 엘레오노를 지킬 수 있도록 그를 단련시켜줍니다.
그렇게 마사르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 영국으로 건너가 원로 시로 가네이자 세계 제1의 갑부인 푸와 만났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나루미와 재회합니다. 아무튼 푸에게 놀라운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조나병의 정체가 사실 아폴리온이라 불리는 매우 작은 크기의 벌레 인형이었고 그 아폴리온을 대치해 마침내 조나병을 낫게 하는 기계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들로부터 그 기계를 지키러 가는데 한편 기이와 헤어졌던 사이 나루미는 어째서인지 엘레오노를 프란신의 인형의 환생이라 믿으며 그녀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해라며 기이가 그를 말리려 했지만 분노에 눈이 먼 나루미는 기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었기에 우선은 기계를 지키기 위해 인형들과 싸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형들을 파괴해도 인형들은 끝없이 밀려왔고 결국 기이마저 인형들의 공격에 쓰러지고 마는데 그런데 위기의 순간 기이를 구한 건 아주 오래전 프란신의 인형을 웃기게 만들어줬던 최초의 인형들 중 하나인 판탈로네였습니다. 그가 왜 자신을 구해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시간을 벌어준 덕에 기계를 확보한 나루미와 함께 인형들로부터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죠. 한편 기이와 나루미가 기계를 확보하는 동안 엘레오노를 납치해 우주정거장으로 가려던 바이진의 음모를 다행히 마사루가 저지하는 데 성공하긴 했는데 홀로 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가 버린 바이진은 조나병을 더 빨리 진행시켜 전세계의 인간들을 전부 죽이겠다며 인류를 위협해왔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행들은 우주로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이는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죠. 우주로 출발하기 하루 전 기이는 나루미를 불러냈고 이전에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君は彼女に何の悪意もないことを知っていながら最後には殺すつもりなのか。フェイスレスはあの女を狙ってゾノハ病を世界中に撒いたんだ。あの女は責任を取らなきゃなんねえ。俺はあいつを殺す。そうか、仕方ないな。僕は保護者として決闘を申し込む。てめえマジか。明日君とエレオノールはここを出発する。僕としてはその前に決めたい。全て終わってからじゃダメなのかよ。下品な君に付き合ってやるのさ。彼女を傷つける者を僕は生かしておかない。約束しろ。僕が勝てばエレオノールに手を挙げないと。バカ野郎、あいつはそこまでして守るような女なのかよ。ああ、そんな女さ。エレオノールをお願いね。僕にとってはいかなる時いかなるものにも優先する大切な妹のような存在だ。くそ、その体は。僕には時間がない。その時が来たのさ。石化は止められねえのかよ。こうなったら無理だな。ここ1年どうにも生命力が鈍っていてね。死期を間近に感じている。さあ戦いを再開しよう。死にかけのお前と戦えるか。なら降参か。この勝負は僕の勝ちか。僕がいなくなった後、君はエレオノールを絶対に殺さないか。約束できるかよ。ではこの質問に答えねばならない。
お前は男としてエレオノールをどう思っているのだ。君は分かりやすいやつだな。なんだよ、お前に俺の何がわかる。粗暴なちょんまげバカだということ。ああ、このシャツどうしてくれる。最高級のオートクチュールだぞ。勝負は。もうどうでもいいさ。お前はロケット発射場にフーたちと先回りしてそこを守ってるんだよな。安心しろ、そこに行くまでエレオノールには何もしねえ。この勝負はお預けだ。それまで死ぬなよ。さあ行きたまえ。明日の朝君たちが出発するまでここで読書をしていよう。必ずだぞ。その時には絶対俺がぶん殴ってやる。本当に君は無粋だな。前にも教えただろ。こんな時にはエスプリを聞かせて。ボンボワヤージュ、良い旅を。 그리고 다음날 기인은 홀로 이곳에 남아 발사장으로 떠나는 엘레오놀과 나루미를 배웅합니다. シェイクスピア曰く、この世は舞台なり、誰もがそこでは一役演じなくてはならぬか。このギー・クリストフレッシュ、ここへ来て自分の役が分かったような気がする。いいタイミングだな。締めくくりはやはりこの私の一人舞台でなくてはな。 그렇게 일행들이 떠나자마자 인형들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기인은 홀로 그 수많은 인형들의 앞을 막았었죠. 하지만 오랜 세월 수없이 인형들을 파괴해온 그의 몸도 이젠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인형들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기 본인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에 터널 안에 미리 엄청난 양의 폭탄을 설치해 두었고 최대한 많은 인형들을 끌어들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인형들의 진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 역시 무사할 수 없겠죠. 그러나 기이에겐 더 이상 미련 따윈 없었습니다. 오래전 우연히 보았던 어느 연인의 결혼식. 그때 신랑은 혼자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고 신부는 자신의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그에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떠나 신랑에게 가버렸었죠. 떠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아마 지금의 자신과 같았을 겁니다. 올림피아, ありがとう。僕たちはそろそろ退場らしい。セリフが無粋かい。じゃあこんな時は何と言おう。ああ、そうか。幸せにおなりだ。オリンピア、君の顔はママのデスマスクから作ったんだ。ママ。
今行くよ。今度はたくさん僕を抱きしめて。